현대는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상징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대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지만 그 현대가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태국에서 생사를 가르는 파업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대는 버티고 버티다 결국 태국 공장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해당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태국인들은 뒤늦게야 무릎을 꿇고 빌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소식인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경제관계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선 아시아의 성장 동력을 이끄는 상징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고 태국 내에서 한국은 단순한 투자국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도로 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특히 삼성의 전자제품, 포스코의 강철, 그리고 현대의 차량은 태국 소비자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태국 경제부총리는 태국을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나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면서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데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특히 태국이 세계적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는 만큼 현대와 같은 자동차 기업은 태국 정부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았고 현대는 이에 화답하며 태국의 경제적 야망에 날개를 달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콕 남동쪽의 사무프라칸주에 최첨단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인데 여기서 2026년부터 전기차 조립과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첫 번째 모델로 현대의 상징적인 아이오닉 5가 선택되었죠. 지난해 태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에서 정책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 5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현대는 현재 태국에서 심각한 파업 사태를 맞고 있는데 태국 전기차 시장의 중심에 현대가 설 날을 모두가 기대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이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 현대 공장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며 네 번째 파업에 돌입한 상태인데 겉으로는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지만 이 갈등 뒤에는 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세력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인데 특히 중국은 태국에서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공안이 푸켓 같은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순찰을 돌 정도로 중국의 손길이 뻗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이 태국 내에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이 감정이 현대차 파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영향력 싸움에 현대가 휘말렸다는 해석을 낳고 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는 태국 노동자들에게 평균 임금보다 1.5배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무료 점심과 최상급 기숙사까지 제공해왔는데 이는 다른 기업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로 현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태국에서 최고의 직장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쯤 되면 단순히 임금이나 조건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힘과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먼저 태국에서 노동자 파업에 홍역을 치렀고 그 여파는 베트남에서도 이어졌는데 삼성조차 베트남 시장에서 반복되는 파업과 갈등으로 인해 고전한 사례는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죠. 현대 공장은 태국 내에서만 1만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4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멈춘다면 단순히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입지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공급 차질은 고객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현대차가 쌓아온 글로벌 판매 3위의 위상을 뒤흔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죠. 이런 상황 때문에 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사업을 일제히 축소하고 있는데 최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현대차가 2025년 가을까지 태국 현지 공장에서 1000여 명을 해고하고 네팔로 공장을 이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현대차가 네팔로 이동한 이유는 단순히 태국의 파업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네팔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새롭게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었고 서남아시아의 신흥 자동차 시장 역시 현대의 시선을 끌었죠. 네팔 최초의 자동차 조립 시설이 된 나왈파라시 공장은 현대와 네팔 정부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현대차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 아시아 국가에 신규 승용차 조립 공장을 세우고 생산을 개시해왔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이미 태국인들에게 학을 뗀 삼성전자 역시 네팔 남부지방에 위치한 나왈파라시에서 LED TV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가 네팔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태국 노동자들은 즉각 파업 종료를 선언하며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섰으나 이미 태국에서 철수 결정을 내린 현대에게는 너무 늦은 움직임이었죠. 이에 대해 방콕 포스트는 1면과 3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태국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위험 경고 등이 켜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에 진출했던 한국 제조업 거물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며 떠나는 이 대규모 철수 사태는 단순한 기업 이동이 아니라 태국 경제의 방향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 삼성의 철수는 이미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현대차의 철수설이 현실화되면서 태국 정부와 현지 노동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방콕 포스트는 이를 두고 경제적 도미노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죠. 현대의 철수설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태국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태국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기업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며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부터 노사 문제 중재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라는 태국 정부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태국은 올 들어 불법 파업이 잇따르자 급기야 노동법을 강화하고 노사 협상을 전담할 새로운 기관 설치를 검토 중이지만 현대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더는 못 버틴다. 태국에서 얻은 손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태국 내부에 반한 감정과 그 배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데 소문에 따르면 태국의 일부 세력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A 사업부는 태국에서의 마지막 생산 공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는데 남은 생산 라인을 멕시코 티우아나 공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태국 경제에 있어 또 하나의 직격탄이었죠.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태국에서 하나둘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법인을 청산하거나 합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며 태국 시장에서 떠나자 태국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별의 행진이 시작됐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태국은 한때 저렴한 노동력과 전략적 입지를 자랑하며 제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지만 상황은 급변했고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 잦은 노동 파업, 그리고 불안정한 사업 환경은 기업들에게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죠. 특히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에 그치지 않았고 대규모 시위와 공장 점거로 이어지며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자 그 결과 한국 대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국 대기업에 잇따른 철수는 태국의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인데요. 물론 처음부터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들에게 학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빈번하게 파업을 벌여왔는데 이런 악습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게 문제였죠. 더욱 안타까운 일은 파업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마다 태국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력해지고 말았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임금과 수당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진행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라용 지역에서도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라용은 태국에서 제조업의 심장으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수많은 한국 기업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생산 라인을 돌리며 태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 파업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기업들은 이곳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고 현지 노동자들은 기업들이 이미 제시한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플레이션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파업 사태에 대해 한 한국 기업 대표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산성과 숙련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전문 인력에 준하는 임금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러한 하소연은 라용 지역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치앙마이, 수코타이, 심지어 방콕 인근까지도 이런 파업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업 사태는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데 애플조차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 공세를 피해 가지 못했죠. 애플의 라용 공장에서는 약 2만 7천 명의 근로자 중 5천 명이 임금 인상과 수당 확대를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공장 가동이 이틀간 멈추는 동안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치앙마이에서는 한국의 지하수 전문 기업들이 태국 농촌 지역에 물을 공급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철수가 거론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다면 이 도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라용에서 시작된 이 파업의 물결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전역을 뒤흔드는 지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